여러분은 외국인으로서 중국인과 친구가 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친해지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중국인들은 외국인 친구를 사귈 때 매우 개방적이라고 합니다. 중국 사람들은 외국인에 대한 호기심이 매우 많아서 외국인을 통해 외국 여행을 하는 것은 어떤지, 외국에서 일하는 것은 어떤지 등에 대해 알고 싶어 합니다. 무엇보다도 중국인들은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과 이야기하는 짜릿한 환희를 느끼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약간의 노력만 한다면 현지 중국인과 쉽게 친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중국 여행에 간다면 외국인 친구를 사귀고 싶어하는 중국인이 얼마나 많은지 금세 알 수 있을 것이고, 오히려 수없이 쇄도하는 중국인들의 접근을 조금은 가려받아야 할 정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중국인들은 여러분에게 호의적이겠지만 외국인으로서 우리가 기억하고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지난 수백 년 동안 변덕이 심한 정부 아래서 중국인들은 외부 세력보다 서로에게 의존해왔기 때문에 우정은 매우 소중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므로 현지 중국인과 사귈 때는 먼저 가볍게 만남을 하도록 하고 지킬 수 없는 약속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중국 내에서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중국인 유학생을 만났을 때에는 위에 언급한 내용과 말이 달라집니다. 중국에서는 아직까지도 해외로 유학을 나온다는 것이 그다지 쉬운 일은 아니라고 합니다. 중국에서 해외로 유학을 올 때 완전히 개인 사비로 유학을 오는 학생들을 제외하고 국비 유학생이나 외국 대학 장학생으로 유학을 오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그 유학생들은 중국 대사관의 관리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들은 중국 교육 참사관과 정기적으로 만남을 가져야 하고 보고서를 써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롭게 외국인 친구와 소통하는 것이 어려워 선을 긋는 중국인도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혼자 움직이는 것이 아닌 반드시 2인 이상 움직이게 돼 있어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게 만드는 구조라고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 유학을 갔을 때 중국인 유학생을 만나게 되면 그들이 선을 긋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자국으로부터 감시를 받는 중국인 유학생 친구들이 흠집이 잡히게 되면 어렵게 얻은 유학 기회를 잃을 수도 있어서 행동을 조심하는 것이므로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어느 정도 이해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인사를 할 때 고개 숙여 배꼽 인사를 합니다. 하지만 중국인들은 고개 숙여 인사를 하지 않고 눈을 맞추고 가볍게 인사합니다. 중국 사람들은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을 때 앉아서 악수하는 것을 무례하다고 여깁니다. 그러니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일어나 인사한 후 다시 앉으라고 할 때까지 서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실 책에서 나오는 악수법은 여행이나 비즈니스에서 격식을 차릴 때 많이 사용하고, 보통 일반 사람들은 악수를 자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특히 중국의 젊은이들은 처음 친구를 사귈 때 중국의 카카오톡 같은 채팅 앱, 위챗 아이디를 물어보는 것이 가장 흔한 경우라고 하니, 모두 중국 친구를 사귀고 싶으면 위챗 아이디를 만들어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인이 본인의 집에 누군가를 초대하는 것은 그 사람을 매우 각별한 사이라고 여긴다는 의미입니다. 책에서 중국 가정집에 들어가면 신발을 벗는 경우가 많다고 되어 있지만, 책과 다르게 신발을 안 벗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인은 맨발을 보여주는 것을 매우 꺼려합니다. 일반 가정집이 아닌 고급스러운 집에서는 보통 대리석 바닥을 깔고 신발을 벗고 실내화를 신는다고 합니다. 중국인들은 손님을 아주 융숭이 접대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순간 차나 중국인이 매우 자주 먹는 해바라기씨 같은 견과류나 과자 등을 대접할 것입니다. 중국에서는 차를 마실 때 잔이 비워지면 계속 채워주는 것이 예절이기 때문에 잔이 비워지면 계속 잔을 채워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마시고 싶지 않다면 찻잔에 입만 대고 조금만 마시면 더 이상 차를 채워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 사람들은 음식을 보관해서 먹지 않고 항상 음식을 그 자리에서 웍으로 조리하여 만들어 먹는데, 손님 접대를 할 때도 찬 음식부터 뜨거운 음식까지 음식을 하나하나 그 자리에서 직접 만들어서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무언가를 사려고 할 때 반드시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상품의 상태를 꼼꼼히 잘 살피고 가격표에 나와 있는 가격 그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한번 가격을 깎아야 합니다. 일반 상점에서는 무조건 가격을 깎아야 손해를 보지 않고 구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백화점에서도 가격을 깎을 수 있다고 합니다. 중국 사람들은 선물을 준 당사자 앞에서 선물 개봉을 잘 하지 않습니다. 상품은 무엇인지 중요하지 않고 선물을 주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예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인에게 선물하면 안 되는 선물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중 벽시계를 선물하다라는 쏭종과 임종을 지키다라는 뜻인 쏭종의 발음이 똑같아 중국인들은 벽시계를 선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일 배의 리와 이별하다 리가 발음이 같기 때문에 선물을 잘 하지 않고 특히 연인 사이에는 절대 선물하지 않습니다. 중국인은 시간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을 무례하게 생각하여 시간 약속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날 때까지 계속 기다리겠다는 부지엔 부산이라는 말이 있을 만큼 시간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중국에서는 이성끼리 신체적 접촉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동성애를 바라보는 중국의 시선은 과거보다 훨씬 관대하고 너그러워졌습니다. 중국은 개인의 성적 자유에 상당히 관대하기 때문에 여성과 남성이 자신의 성 정체성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것을 수치로 여기지 않습니다. 중국인과 얘기할 때 티베트, 타이완, 천안문 사건 이 세 가지 주제는 민감한 주제이기 때문에 제외하고 얘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국에서는 티베트와 타이완을 중국의 일부로 여기기 때문에 외국인이 티베트와 타이완을 독립국가로 얘기한다면 싸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북경대 학생들이 주축인 민주화항쟁으로 공산당의 무자비한 학살이 일어난 천안문 사건 역시 중국 포털 바이두에 이 사건을 검색하면 나오지 않을 정도로 중국 정부에서 웃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을 대화 주제로 하기에는 민감한 주제입니다. 중국에서 가장 흔한 성은 리, 왕, 장, 리오 순으로 많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예전에 결혼을 안 한 것처럼 보이는 여자한테 샤오지에라고 불렀는데 아가씨라는 말이 품고 있는 술집 아가씨, 직업 여성과 같은 이중 뉘앙스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안 쓴다고 합니다. 중국의 호칭에서 또 유의할 점은 부총장 같은 부가 붙는 직급을 부를 때 중국에서는 불을 되도록 떼고 불러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부총장이 총장과 같이 있다면 부총장을 올바르게 불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